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현종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윤기는 태자가 되었지만 고모인 태평공주는 어떻게든 폐위를 시키기 위해서 예종 이당과 적장자인 이성기를 찾아가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나 형인 이성기와 노제상들이 나서서 이윤기를 적극 도와주고 변호해 줍니다. 경운 2년 3월에 당예정은 두 가지 조령을 반파합니다. 첫 번째는 태평공주를 산서지역인 포주로 이거하여 거주하게 하고 이윤기의 형인 송왕 이성기와 비낭인 이수레를 지방의 좌사로 내려보냅니다. 아울러 두 명의 아우인 제왕과 소랑을 우림장군 쥐귀에서 파면하고 태자 좌우사를 맡게 합니다. 두 번째 조령은 이윤기를 태자 강국에 임명하여 위상을 높이고 정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이윤기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장자인 이성기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정이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편 태평공주는 오빠를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격이 됩니다. 오빠가 황제가 되는데 일조를 하여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 속에서 이윤기는 다시 역공법을 사용합니다. 이윤기는 참으로 대단한 통찰력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예종을 찾아가 송경과 여승이 간신이라는 상소문을 주청합니다. 두 사람이 자신과 고모의 관계, 자신과 형님의 관계를 이간했으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종은 태평공주의 반발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처를 하게 될까요? 예종은 두 재상의 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태평공주를 지방으로 안치한 것입니다. 막상 태평공주가 심하게 반발하고 황제가 되는데 많은 공로가 있으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 세력의 평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순과 송경을 지방장관으로 내려보내고 대신 이윤기의 두 명의 형들을 지방의 자사로 내려보내지 않고 경성에 남게 합니다. 하지만 태평공주는 원칙대로 산서지역인 포주로 안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흐르자 예종은 산품 이상의 관리들을 조정에 모아놓고 태자에게 황위를 전위하겠다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러면 예종은 왜 갑자기 전위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일까요? 예종은 아들과 누이 동생이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실력으로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변으로 추대된 관계로 황권이 매우 미약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권을 내려놓겠다니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후속 조치로 다시 조령을 반포합니다. 모든 궁극의 대사를 태자가 알아서 처리하고 주요한 관리의 임명이나 해외 원정 등도 태자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자신에게 통보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조서에 가장 큰 타격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태평공주입니다. 그는 어머니 측천무의 통치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도 어머니의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인 예종이 자신을 지방으로 보내서 비참한 처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평공주는 포주에서 와신상담하면서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을 검토하고 나서 다시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세력이 없이 태자와 재상을 맞선 것이 실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이윤기에 대한 약점과 인신공격에 주력한 것이 여론을 얻지 못한 패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 후 태자인 이윤기도 완화 정책을 써서 예종에게 태평공주를 다시 장안으로 불러들이자고 상주합니다. 태평공주는 장안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태자를 내치자는 여론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윤기처럼 투쟁에 함께할 세력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권력력이 있는 두 한정을 지방에서 불러들여 재상에 복귀시키고 조정의 대사를 관여하고 염탐하게 합니다. 반면 태자로 있던 이윤기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윤기를 지지하고 청구했던 노재상인 송경과 여승은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태자 강국으로 추천했던 재상 장렬도 낙양으로 관직을 옮겨갑니다. 이제 조정은 태평공주가 다시 실권을 쥐게 되고 태자 감국으로 있던 이윤기는 다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처럼 태평공주는 당 예종의 비호 아래 자신을 지지하는 재상들로 조정을 장악하고 승리를 거두는 듯 했지만 갑자기 혜성이 서쪽 하늘에 나타나면서 조정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혜성의 출현은 위기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태평공주는 이러한 혜성을 보고 기뻐하면서 술사를 불러 계책을 강구합니다. 예종이 황희를 존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니 우선 태자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력 있는 태자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예종은 권력을 되찾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조정에는 태자를 지지해 주던 재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혜성의 출현으로 인해 조성된 술사의 모략에 대해 예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태자 이윤기에게 회심의 일격을 가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태평공주의 뜻과 반대로 전개됩니다. 예종이 황권을 태자에게 전이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이에 당황한 태평공주는 읍소하면서 난리를 치고 재상들도 만류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이제 만약 황권이 전이하게 되면 모두 죽은 목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예종은 태평공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 중종 때에도 혜성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형에게 빨리 태자를 결정해서 전이하는 준비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형님이 내 말을 듣지 않자 내가 며칠 금식했는데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따라서 나는 천상의 변화를 존중해서 반드시 황제의 자리를 태자에게 전이하고 말겠다. 당시 수세에 몰려있던 태자는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윤기는 예종이 황희를 전이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말을 달려 예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합니다. 제가 공로도 없이 적장자가 아닌 신분으로 태자의 자리에 오른 것도 과분한 처분입니다. 갑자기 저에게 황희를 전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당예종은 이윤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혼란했던 제국이 다시 안정을 찾은 것은 모두 너의 공로 덕분이 아니겠는가? 지금 천상계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니 황권을 물려줘 혹시 모를 재난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어째서 의심하는가? 이 말을 들은 이윤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예종의 면전에서 한없는 기쁨과 흥분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동안 2차례 정변을 치러내면서 고생하고 위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윤기가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종이 핵심 권력을 이양하지 않고 게다가 태평공주가 이윤기에 대항하여 모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